안녕하세요. 레이나쌤 김혜원입니다. 이번 주제는요, 바로 영어 쓰기, 알파벳 쓰기 시간입니다. 정말 현장에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선생님은 아이 영어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쓰기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이렇게 질문 정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제가 영어 강사고 이런 거 그냥 다 내려놓고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내 자식 영어 어떻게 시켰냐 라는 그런 관점에서 실전 팁들을 좀 오늘을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쓰기는 언제부터가 좋을까요, 선생님? 하고 질문 많이 하시는데 쓰기라는 것의 이 정의를 쓰기 활동을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쓰기 활동을 언제 하면 좋을지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냐면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연필이나 색연필을 이렇게 들고 마구마구 칠해도 뭔가를 그려내려고만 해도 이것을 쓰기 활동에 다 포함을 시킨다 라고 하면요 26개월부터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필로 정말 알파벳을 쓰는 단계가 실제로 라이팅 단계라면 그 전에 이렇게 연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펜슬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이 연필 조절 능력을 연습하는 요 단계를 프리 라이팅 단계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프리 라이팅을 어떻게 준비를 시키면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 풀어볼 거고요. 본격적으로 아이들 알파벳 쓰기 연습시키는 꿀팁들은 또 다른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영상에도 제가 자료를 따로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더보기 이렇게 내려가시면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에서 제가 준비한 자료 다운로드 많이 받으시고요. 다운로드 받으실 땐 구독과 좋아요 필수 알고 계시죠? 네. 자, 우리가 연필 쓰기라고 하는 걸 그냥 연필을 가지고 끄적거리고 시작점과 끝점으로 자유롭게 곡선이든 직선이든 둘러가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은 제가 일찍부터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6세, 한국 나이 6세겠죠. 만으로 하면 한 4, 5세 될 텐데 그 이전부터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선생님,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요. 미국의 무슨 주에서는 몇 세 이전에 연필 쓰기 시키는 건 아동 학대다라고 했어요. 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 학대하고 싶은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이 결정은 엄마가 하고 아빠가 하는 건데 아이한테 연필을 쥐어주고 그걸로 무언가를 그려냈을 때 이 활동에 대해서 아이가 재미있어 하거나 엄마 아빠가 적절한 보상을 주었을 때 아이가 흥미있어 하고 더 따라오려고 한다면 과연 이게 아동 학대일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재미있어 하는데 굳이 아직까지는 안 돼. 이거는 아동학대야 하고 말릴 엄마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마다 아이의 성향별로 엄마의 어떤 그 철학에 따라서 시작하는 시기를 좀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랬어요. 8개월 때부터 목을 가눌 때부터 우리 그 쌀티밥 있잖아요. 예전에 그 트럭 나이가 나오네요. 트럭에 펑 하면 막 쌀티밥 우르르 나오잖아요. 그거를 아이한테 이 김장용 매트 안에다가 아이를 풀어놓고 그냥 이 엄지검지로 집어먹게 했거든요. 먹고 살려면 이걸 써야지 어떡해요. 그러다 보니까 엄지검지 힘이 길러졌고 그때부터 콩 집기, 집게 쓰기, 가위 쓰기 등으로 이렇게 근육 훈련을 좀 하면서 연필을 쓰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경우로 치자면 프리 라이팅 단계가 상당히 어릴 때부터였고 교정 젓가락도 한 26개월 정도부터는 제가 쓰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26개월쯤엔 제 기억으로는 크레용이든 색연필이든 어느 정도 잡고 좀 이렇게 뭔가 의미 있어 보이는, 저는 의미가 느껴지지 않았지만 어떤 쓰기 활동, 그리기 활동을 아이는 충분히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글쓰기라고 하는 거, 알파벳 쓰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야 이렇게 쓰는 건 A고 이렇게 쓰는 건 B지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왜 A고 왜 B인지에 대해 전혀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무조건 알파벳 쓰기를 A부터 시작하는 거 저는 솔직히 정말 비추이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저의 정말 핵심 노하우가 들어있는데 알파벳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순서와 방법으로 아이가 기억하기, 떠올려내기 쉬운 설명을 전제로 해서 놀이처럼 아이에게 쓰기 활동을 시키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뭐 아동학대다, 아이에게 뭐 쓰기를 강요한다 이런 힘든 작업은 절대 아닐 거라는 거, 제 방식대로 하면 그렇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쓰기 활동을 일찍부터 하면 사실 좋은 것은요, 아이가 무언가를 그려내었을 때 그 흔적이 드로잉이든 글씨든 뭐가 남잖아요. 심볼 같은 게 남잖아요. 그걸 보면 아이가 스스로 상당히 뿌듯해요. 오, 내가 이런 걸 해냈네 라고 하는 거. 이때 적절하게 칭찬해 주거나 보상을 주거나 하면 아이가 점점 앉아서 스스로 무언가를 계속 달라 그래요. 쓸 걸 달라 그러고, 외식을 가도 엄마 아빠 비빔밥 먹을 동안 아이가 뭔가를 그리거나 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에겐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그런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프리라이팅부터 아이에게 좀 일찍 시켜보시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6세 이전과 6세 이후예요. 왜냐면 6세 이전은 펜슬 컨트롤을 하는 이 과정이 조금 더 훈련이 돼야 되는 단계이고, 6세 이후는요, 알파벳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 회계 종류만, 그리는 종류만 좀 알고 가면 바로 알파벳 쓰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6세 이전 같은 경우는요, 연필을 딱 잡고 무언가를 그려내는데 바로 문자로 가면 안 돼요. 가장 기본적인 선의 종류, 혹은 이게 우리가 뭐 점선 따라가면 어떤 모양이 완성됐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해 가지고 아이가 연필과 좀 친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많이 벌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알파벳을 쓰는 데에 필요한 선의 종류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 자, 알파벳 D, 대문자 D를 쓰는데 그냥 D라고 쓰잖아요.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이 세로 선에다가 이렇게 반원을 붙이는 조합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알파벳 대문자 D를 쓰는 데 필요한 선의 종류는요, 세로선과 반원이 필요한 거죠. 어떤 설명인지 아시겠죠? 어떤 의미인지. 그러면 알파벳을 쓰는 데 필요한 선의 종류는 직선류가 있어요. 가로, 세로. 그 다음에 곡선류가 있겠죠. 당연히 뭐 J 같은 것들은 끝이 이렇게 꼬부러지잖아요. 그 다음에 또 사선 같은 거 있을 수 있겠죠. X 같은 거나 뭐 A도 사선 두 개가 만나는 거죠. 그리고 또 원, O나 Q, 그 다음에 반원 너무 많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먼저 연습을 해주면, 긋기 연습을 해주면 아이가 막상 알파벳 쓰기를 시작했을 때 우리 이거 해봤잖아, 여기에다가 요거 붙이면 어머나 J가 되네, 위에 점 하나 콕 찍어주니까 소문자가 되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알파벳도 아주 작은 단위로 보면은 선의 종류들의 결합이라고 보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쉽게 알파벳을 쓸 수 있는 프리라이팅 단계의 자료들 제가 여러분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한 장만 프린트하지 마시고요, 여러 장 프린트하세요. 그래서 아이한테 매일매일 조금씩 한번 시켜보세요. 자, 여기까지는 어찌 보면은 쉽게 설명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다음을 사실 궁금해합니다. 우리 애는 선생님네 애랑 달라요?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뭐 선생님 딸내미야, 시키면 하겠죠. 근데 우리 애는 안 해요. 저희 애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자, 정말 육체파이고 책상에 앉아 있는 것 자체를, 가만히 있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는 아이의 경우에는 어떻게 책상에 앉혀서 쓰기 활동에 재미를 붙이게 하는가, 아주 현실적인 엄마표 팁을 제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에바 애잖아요. 우리 애한테 통하는 게 다른 집 아이한테는 안 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여러분, 우리 댓글로 우리 아이는 이렇게 했더니 잘하던데요 하는 그런 정보들 서로 공유해 주시면 같이 다운로드 받는 우리 맘님들께서 힘을 얻지 않을까, 정보 공유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우선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그랬어요. 그냥 기대를 확 낮췄어요. 나와 똑같은 어떤 생각을 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래, 내가 10개를 던져줘도 2개도 받아먹기 싫어하는
우리 아이가 어떻게 보면 약간 뭔가 돌고래를 조련시킨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머릿속에 이렇게 푸바오를 떠올리면서 푸바오에게 쓰기 활동을 가르치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아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대를 버리세요. 그럼 화도 안 납니다. 그러면 언제 하느냐?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가 좀 출출할 때, 근데 유치원 준비하기까지는 한 1시간 넘게 남았을 때, 그때 한 10분, 20분 정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또 하원하고 와서 놀이터 좀 놀던지 할 때, 저녁 먹기 전에 좀 출출할 때 있죠. 네, 그렇게 간식 시간에 배고픈 걸 이용해서 아이한테 많이 쓰기 연습을 좀 시켰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시킨다는 말도 좀 예민하기는 한데요. 그냥 이렇게 제시를 했다라고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아이에게 쓰기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연필을 잡을 거 아닙니까? 연필 잡는 것부터 좀 재미있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연필 주고 나 이거 이렇게 잡아봐 이러면 아이가 잡습니까? 나 안 잡거든요. 그럼 저는 일단 엄마 스스로가 마인드 컨트롤 하셔야 돼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세요. 나는 가회쌤이다. 30분에 3만 원 강의를 받는 고소득 내 가회쌤이다.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하시면 목소리가 통장에 3만 원 꽂히는 거예요. 어차피 그 돈 안 쓸 거니까 사교육비로. 어떻게 됩니까? 아리나 글쓰기 하자 뭐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리나 우리 재미있는 놀이할까 엄마랑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도레미파솔로 목소리 장착해 주시고요. 아이한테 연필을 주는데 자 이거 잡아 이렇게 하면 또 안 잡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휘리릭 척 이렇게 하면 아이가 또 이렇게 뭐 옵니다. 그러면서 이걸 딱 잡을 때 어떻게 하느냐? 연필이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네, 뾰족한 부분이 앞에 보도록, 나를 보도록, 마주 보도록.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잡잖아요. 요렇게 잡아서 휘리릭 샥 하든지 아니면은 뭐 두구두구두구 착 이렇게 하든지 뭔가 효과음을 딱 내주세요. 그럼 아이가 깔깔깔깔 웃어요. 네, 그럴 때 아우 예쁘게 잡았네 그러면서 아주 쉬운 거 하나 시키세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줄 그어봐 같은 것들 제가 액티비티 자료에 다 있습니다. 하나를 시켜보세요. 쉬운 거 하나를 딱 시키면 바로 그냥 우리 국민 까까 있잖아요. 이런 비타민 캔디를 입에다 넣어줍니다. 굿잡 이렇게. 그러면 배고프잖아요. 입에 달콤한 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거 시키면 바로바로 또 합니다. 이거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가 어차피 재미없어 할 수 있는 아이들은 그냥 입에 단 게 들어오면 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잘 사용하는 것들이 요런 우리 옛날 이유식 용기들 많이 남아있잖아요. 여기에다가 간식으로 쓸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 후르츠링을 정말 좋아해요. 네, 그래서 요거를 당분이 걱정되신다면 하루량을 뭐 한 30알 정도로 이렇게 통에 넣어놓고 잘 할 때마다 입에다가 하나씩 톡톡 넣어주면 요게 잠깐 씹으면 그냥 삼켜질 수 있는 간단한 간식류이기 때문에 수업의 흐름을 쓰기 활동에 방해를 하지 않고 줄 수 있는 그런 간식이 되겠고요. 또 우리 많이 먹는 그런 하루에 그 정해진 워크시트를 다 했을 때는 어우 잘했다 하고 이런 뭐 젤리 있잖아요. 비타민 젤리 같은 거, 면역 젤리, 뭐 푸른 젤리를 아이가 좋아하는 젤리를 그냥 입에다가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또 아이가 도장 찍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런 도장을 종류대로 많이 가지고 아이가 잘 할 때마다 예를 들면은 어떤 그 워크시트에 보면은 5개 정도가 있다. 그럼 하나를 했을 때 쾅 잘했어요. 두 번째 했을 땐 쾅쾅, 세 번째 했을 땐 쾅쾅쾅 이런 식으로 뭔가 게임 효과음을 내주면서 게임하는 것처럼 쓰기 활동을 시켜주시면 이것도 아이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건 제가 직접 다 해서 효과를 봤던 그런 활동들이니까 직접 해보시고 아이들이 좀 쓰기 활동을 게임처럼 즐길 수 있도록 해주면 이것은 절대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놀이가 될 수 있다. 첫 단추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명심을 해주시고요. 제가 좀 기분 좋은 목소리로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나 잡아봐라 하면서 뭔가 놀이처럼 책상으로 데리고 가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깜빡하고 우리 저거 쓰러 가자 이렇게 뭔가 좀 피곤한 목소리로 했다. 아이가 이미 벌써 부정적인 생각을 딱 가졌다. 이럴 때는 재빨리 까까 하나 입에 먼저 넣어주시고 바로 시작하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연필 같은 경우는요. 제가 또 오늘 쓰기 기초니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전보 연필부터 시작하시면 좋아요. 얇은 연필로 시작하면 아이가 이걸 잘 못 잡아요. 그래서 뭐 스테들러도 있고
뭐 리라 그루브 저는 요거 예뻐서 많이 쓰거든요. 이거 홈이 있어가지고 아이가 요렇게 딱 잡기가 좋아요. 그리고 또 뭐 구몬 연필이라고 또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요거는 또 이 심이 또 부드러워서 이렇게 좀 뭉개지기 직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부드러워서 처음에 아이 3세 후반 정도에 제가 요 펜으로 많이 쓰기를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보 연필 같은 경우는 이 연필 깎기를 따로 사야 돼요. 일반 연필 깎기는 또 안 들어가서 뭐 3,000원, 5,000원 정도 하면 쿠팡이나 여러 곳에서 이 연필 깎기도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같이 구비해서 쓰기 활동을 좀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요. 이렇게 6세 이전에 연필을 좀 연습할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꿀팁을 좀 드렸는데 6세 이후다 그러면요. 바로 제가 드리는 이 자료에 가로, 세로, 사선, 그 다음에 곡선, 동그라미, 그 다음에 반원 요것만 한 3일 정도만 연습해 주시고 바로 알파벳 쓰기 단계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많이 도움이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다른 수업에서는 제가 또 실제적인 그런 음가와 또 알파벳 쉽게 쓰고 기억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